KF-21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돌입하자 한국항공전력의 전략 지형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형만 보면 아직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차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을 향한 변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특히 스텔스 기반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내부 무장창 기술은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되기 위한 관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전투기의 은밀성은 단순히 도료나 기체 형상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숨기며 비행 특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정교한 장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공 무기 체계와 결합되면 KF-21은 기존의 세대 구분을 무시할 정도의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결코 단순하거나 값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KF-21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해외 전문가는 한국이 과연 스텔스 도료와 레이더 반사 면적만으로 F-35 수준의 은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수의 반사각 정렬 기술과 조종석 캐노피의 특수 처리 기술 등 기체 자체의 스텔스 기술이 빠르게 개선되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내부 무장창이었습니다. 외부 파일런에 무장을 달아 비행하면 레이더 반사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아무리 훌륭한 스텔스 설계를 갖추고 있어도 의미가 사라집니다. 한국이 블록 2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내부 무장창인 것입니다. 문제는 KF-21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붙이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공대공 무장 패러다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사령관을 한국에 파견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고 시험 비행을 진행하며 세계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하부에 장착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장면은 한국이 이미 실전적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고, 이는 곧 한국이 내부 무장창까지 완성해 본격적인 스텔스 플랫폼 단계로 진입한다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부 무장창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무장창은 단순히 무기를 안에 집어넣는 공간이 아니라 고속 비행 중 극심한 와류 환경에서도 무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며 발사 순간에는 기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외부로 강하게 사출되는 정밀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항공기 구조 진동 예측 기술과 공력 해석 기술 없이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영역이며, 한국이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결정은 기술적 도전이자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KF-21은 동체 구조가 날렵하고 내부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 통합 난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초기 양산 이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을 빠르게 적용하겠다는 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스스로 설정한 최초의 스텔스 전환 계획이 단순한 향상 사업이 아니라 전투기 세대 자체를 바꿔버릴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 무장창 개발이 마무리되면 KF-21은 외부 무장 없이도 장거리 공대공 교전에서 상대를 선제 탐지하고 먼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며 완전히 다른 전투기가 됩니다. 한국이 왜 이 기술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지금의 전장을 봐야 합니다. 레이더는 더 강력해지고 미사일은 더 멀리 날아가고 전투기 간 교전은 가시거리 밖에서 끝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먼저 들키는 순간 이미 패배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은밀성을 갖춘 전투기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 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그 은밀성의 마지막 퍼즐이자 스텔스의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조각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이는 기술 자립과 동시에 미래 공중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F-21 내부 무장창의 핵심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무장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되며 발사 순간에는 기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외부로 빠르게 분리되는 정밀한 장치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 영국에서 공급받던 미티어 미사일용 외부 파일런을 넘어서 내부 무장창 전용 파일런을 완전히 자체 기술로 개발하는 과제를 추진하며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본질적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KF-21이 현재 운용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대표적인 중거리 교전용 무기로 한국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통합해온 무장입니다. 외부 장착 시 미티어를 고정하고 투하시키는 파일런은 영국 코밤 시스템이 제작한 장치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에서 이미 검증된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내부 무장창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설계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극도로 협소하고
고속 기동 중에도 충격 없이 무장이 유지되어야 하며 발사 시에는 기체 아래쪽 난류 속으로 정확하게 사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영국 등 소수 국가만 보유한 영역으로 한국이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 도전이자 전략적 도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최근 공고한 내부 무장창 파일런 개발 과제는 총 48개월간 진행되며 120억 원이 투입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에 장착한 상태에서 어떠한 기동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전투 중 내부 무장창이 개방되면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합식 투하 장치로 무장을 빠르게 외부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압식 방식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기체 구조에 부담을 적게 주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은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내부 파일런은 단순히 미사일을 고정하는 역할을 넘어서 발사 직전까지 미사일이 기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 거리만큼 외부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초고속 비행 환경에서 극심한 와류가 발생하는 내부 무장창 특성상 높은 진동과 압력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특히 AIM-120, AIM-RAAM과 같은 중량급 미사일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 강도 확보가 필수적이며 한국이 새롭게 개발하는 내부 파일런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외부 파일런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도 부담이 큰 만큼 내부 파일런은 스텔스 전투기 기술 중 난도가 가장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현재 KF-21은 스텔스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되는 블록 2 단계에서 이 내부 무장창 기술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며 이를 위해 한국은 외국 기술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립을 위한 국산화가 아니라 기술 유출과 수출 제한이라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을 확보하려 시도했던 사례는 한국이 왜 이 기술을 반드시 내재화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 파일런 개발은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 장기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이 되며 수출 시장에서도 결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파일런이나 무장 장착 기술이 영국이나 미국의 승인에 묶여 있다면 대규모 수출 계약이 좌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더라도 내부 무장창을 포함한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KF-21 내부 무장창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히 4.5세대 전투기 보유국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주도권을 확보한 실질적 스텔스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사일을 외부에 달고 비행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완전한 내부 무장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투기 세대가 바뀌는 수준의 변화이며 이는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를 한 단계 이상 끌어올리는 핵심 전환점이 됩니다. 내부 무장창 개발이 난이도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기라는 극한 환경 속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공력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무장창이 열리는 순간 기체 하부에는 강한 저압지대와 고압지대가 번갈아 만들어지며 소용돌이 형태의 불규칙 난류가 지속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난류는 무장을 흔들고 기체를 뒤틀며 심하면 발사 직전 기체와 미사일이 충돌할 위험까지 만들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의 설계는 일반적인 항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공력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KF-21처럼 동체가 날렵하고 내부 구조가 촘촘한 전투기는 무장창이 열리는 순간 발생하는 와류가 기체의 내부 공간까지 침투해 진동을 유발하는데 이 진동은 미사일 고정장치와 투하장치가 견뎌야 하는 하중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한 외부 장착 파일런이라면 중력과 기체 하중만 고려하면 되지만 내부 무장창 파일런은 고속 비행 중 기체가 180도 뒤집힌 상태에서도 무장이 정확하게 사출되어야 하므로 기존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력에 의존하는 발사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조차 F-22 개발 초기에는 내부 파일런 작동 방식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후기형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개 구조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지금 사용되는 방식은 미사일을 짧은 시간 안에 기체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공압 사출 장치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내부 공간이 좁을수록 설계 난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AIM-120, AIM-RAAM처럼 150kg에 달하는 중량 무장을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밀어내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며 이 압력을 견디면서도 기체 구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KF-21이 직면한 도전 역시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내부 파일런은 단순히 무장을 고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사 직전 일정 길이만큼 외부로 전개해 미사일이 난류를 피해 안정된 지점에서 사출되도록 만드는 기계적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전개장치, 공합장치, 고정장치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만 가능한데 어떤 요소라도 오차가 생기면 고속 비행 중 미사일이 비정상 궤도로 튕겨나가 기체 자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부 무장창 파일런은 스텔스 전투기 기술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조정과 기계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파일런은 외부 장착 파일런보다 훨씬 더 강한 구조적 강도를 필요로 합니다. 내부 공간은 제한적이지만 장착하는 미사일의 무게는 가변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중량을 더 작은 구조물에 분산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고강도 합금 소재, 복합재 구조, 고내열 코팅 기술 등을 조합해 설계하고 있으며 파일런이 비행 중 발생하는 고열과 압력 변화를 견뎌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항공용 소재보다 높은 등급이 요구됩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내부 무장창 구조물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내부 무장창이 열리는 순간 발생하는 공력 충격입니다. 초음속 비행 중 내부 공간이 갑자기 외부와 연결되면 소용돌이 패턴이 내부 벽면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공기 흐름을 뒤흔들며 파일런을 끌어당기거나 비틀어버리는 힘이 생성됩니다. KF-21처럼 기체 폭이 얇은 전투기일수록 이 압력 변화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설계만 뛰어나서는 부족하며 실제 환경에서 반복 시험을 통해 미세한 진동, 온도 변화, 충격까지 모두 반영해 구조를 튜닝해야 합니다. 한국이 내부 무장창 기술을 완전히 내재화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국산 기술 확보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 공중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력 환경을 통제하는 국가만이 스텔스 전투기의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창은 숨어있는 이 공력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KF-21이 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비로소 한국은 외형만 스텔스가 아니라 실전적 스텔스 전투기를 가진 국가로 인정받게 되며 이는 동북아 공군력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전투기 세대 전체를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은 현대 공중전의 양상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오늘날 공중전은 가시거리 내에서 기동하며 교전하는 시대를 넘어 이미 레이더 탐지 범위 바깥에서 모든 승부가 결정되는 BVR 중심의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텔스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에 먼저 포착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점이 아니라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절대적 우위를 갖게 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이 스텔스 전투 개념을 실현하는 기술적 기반이며 KF-21이 블록2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스텔스 기술의 일부를 KF-21에 적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수의 반사각 정렬 기술, 조종석 캐노피의 특수 코팅, 동체 표면의 레이더 반사 최소화 설계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은밀성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체 내부의 무장을 숨겨 외부 형태를 유지한 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KF-21을 실질적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교전용 공대공 무기 체계와 결합되면 KF-21은 탐지거리 자체에서 경쟁기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군이 추진하는 새로운 작전 개념인 킬웹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킬웹은 기존의 일직선적인 킬체인과 달리 감시, 탐지, 추적, 식별, 타격 등 모든 과정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안에서 즉시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즉, 어느 한 플랫폼이 탐지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적 타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KF-21이 내부 무장창을 통한 완전 스텔스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군의 킬웹 체계는 단일 전투기 기반의 작전이 아니라 복수 전력 간 다중 링크를 통해 전장을 지배하는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국산화하며 플랫폼 간 데이터 공유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와 EOIR 센서, 그리고 전자전 수신 장비는 각각 개별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감지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전장 정보를 압축 분석합니다. 이러한 센서 융합 능력은 스텔스 전투기에게 필수적이며 내부 무장창을 통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줄이면 센서 성능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는 적이 KF-21을 포착하기도 전에 KF-21이 더 많은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구조로 이어지며 정보 우위는 곧 전투 우위로 직결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적의 방공망을 초저공으로 회피해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술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외부 돌출물을 제거해 기동성과 공력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이는 초저공 침투 시 항력 감소와 안정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즉 한국군이 계획 중인 스텔스 작전의 핵심 축은 단순한 은밀성이 아니라 고속 기동과 저고도 접근, 장거리 정밀 타격이 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전술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바로 이 모든 요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장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의 연계는 KF-21이 기존 4.5세대 전투기들과 완전히 다른 미래 전력으로 자리 잡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술은 6세대 전투기 개념의 중심이며 한국은 이미 KS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 X를 통해 관련 기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KF-21이 무인기와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목표 정보를 동시에 업데이트하면 상대는 방공망을 운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기의 결합은 전장을 재편하는 새로운 전력 구조이며 한국이 이 분야를 선도적으로 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KF-21 내부 무장창 개발은 단순한 스텔스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군 전체의 작전 체계 변화를 의미합니다. 탐지, 분석, 은밀 접근, 정밀 타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독자적인 기술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공중전 자립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내부 무장창은 미래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정보 우위와 은밀성을 결합한 한국 공군의 새로운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KF-21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유무인 전투 체계의 완성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확보한 전투기가 단순히 혼자서 전투를 수행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투기는 작전의 중심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체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KS 스텔스 무인기와 가오리 X는 KF-21과의 실시간 연동을 전제로 개발된 플랫폼으로 실제 실전 운용에서 사람이 직접 위험 지역에 진입하지 않고도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유무인 복합 전력의 핵심은 단순한 동시 비행이 아니라 임무 공유와 자율적 판단 능력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는 KF-21의 센서 정보를 그대로 전달받아 적의 위치, 위협 우선순위, 기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 파일럿이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낮아 적의 방공망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어 KF-21의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기가 아니라 KF-21과 함께 전장을 공유하는 또 하나의 전투기체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인공지능 파일럿 기술입니다. 한국은 아직 개발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자연어 기반 인간형 조종 로봇을 지금까지의 AI 파일럿은 복잡한 계량 장치를 추가해야 했지만 한국의 파일럿 로봇은 인간처럼 단순히 조종석에 앉는 것만으로 비행 준비가 끝나는 구조로 설계되어 실용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로 평가됩니다. 시뮬레이터 단계에서 이미 이륙, 착륙, 순항, 비상 절차까지 모두 수행했고 이는 향후 KF-21뿐 아니라 수리온 헬기, 훈련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파일럿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도 전투 기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파일럿은 고중력에서 생리적 한계에 부딪히지만 AI 파일럿은 어떠한 G 조건에서도 기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공중전에서 회피 기동을 반복하거나 초저공 침투 시 순간적으로 극한 각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큰 우위를 제공합니다. 특히 BVR 교전에서 AI가 계산하는 최적의 회피 패턴은 인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정밀함을 갖고 있어 향후 공중전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와 AI 파일럿 기술이 결합되면 전투기 한 대의 전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KF-21이 확보하는 정보는 즉시 무인기에게 전달되고 무인기는 KF-21보다 먼저 적의 방공망을 찢어놓는 천병 역할을 수행합니다. KF-21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채 후방에서 전황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정확한 타이밍에 자체 무장을 투입해 결정타를 넣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성능이 결합되면 이러한 유무인 복합 전술은 적에게 사실상 대응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파일럿은 한번 개발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 파일럿이 10년 동안 축적해야 하는 경험을 단 몇 초 만에 습득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무인 전투기를 수천 대 단위로 배치할 수 있다면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무인화 전략은 단순한 전력 감소 보완이 아니라 미래 항공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며
KF-21은 그 중심에서 모든 전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미래전장은 유인기가 지휘하고 무인기가 돌파하며 AI가 판단하는 3중 구조입니다. KF-21은 정보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무인기는 위험 지역을 대체하며 AI 파일럿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전장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면 한국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유례없는 새로운 공중전 체계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한국이 미래 항공전 기술의 기준선을 새로 설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